모릅니다. 세 번을 물었습니다. 세 번 다 같은 대답이었죠. 현지 경찰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게 생존법이었죠. 저는 그날 새벽 메모를 썼습니다. 법이 돈에 무릎 꿇다. 카지노 벨트 뒤편에서 신호등이 전멸했습니다. 화물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권력 정점의 이름은 천지였습니다. 귀족이 범죄자를 보호했습니다. 아니, 귀족 자체가 범죄자였죠? 그리고 2023년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조선족을 투입했고 가족 사칭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억양, 완벽한 함정이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원 18년 그 나라 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로 25년을 일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들의 눈빛이 지나치게 조용했죠. 질문은 많았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카지노 벨트로 향했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현지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그런데 차창 밖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불이 켜진 층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넌사이는 화려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첫날 저녁 현지 파트너와 만났습니다. 그는 백오피스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누가 짓는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자금은 어디서 옵니까? 모릅니다. 경찰은 뭘 합니까? 모릅니다. 세 번의 모른다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건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모르는 척이 생존법인 곳, 법이 돈에 무릎 꿇은 곳. 저는 그날 새벽 호텔 창가에 앉아 메모를 썼습니다. 법이 돈에 무릎 꿇다. 다음 날 카지노 벨트를 직접 돌았습니다. 입구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제복은 깔끔했지만 총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정의를 들고 있었죠.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뭡니까? 카지노입니다. 뒤편은요? 모릅니다. 또 모른다였습니다. 저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호등이 전멸하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화물차들이 새벽마다 움직인다는 소문을 들었죠. 낮엔 비어있지만 밤엔 꽉 찬다는 얘기였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부에 첫 경보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국가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범죄 기업. 답장은 빨랐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라. 일주일 후 중국 자금 유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은행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묻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법은요? 돈이 법입니다. 초고층 빌딩 하나가 6개월 만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인 건축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자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허가는 누가 냈을까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넌사인 뒤편을 관찰했습니다. 화물차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 보고서엔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의 범죄 수익은 연간 2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자금 세탁, 인신매매, 무기 거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에 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직. 현지인들은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죠. 프린스 그룹이라는 명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권의 금고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경찰 고위직과 사기업자가 함께 라운딩을 했습니다. 저녁엔 시장과 인신매매 브로커가 식사를 했죠. 귀족의 칭호가 면죄부가 되는 나라.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산업화돼 있었습니다. 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었죠. 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오늘 목표 $3,000. 1인당 10개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DM은 자동화됐고 KPI는 매일 갱신됐습니다. 사랑이 공장처럼 찍혀 나왔습니다. 감정은 조작됐고 돈은 흡혈됐습니다. 피해자는 서구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메모에 썼습니다. 너는 화려했지만 배선은 어둠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2023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미지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대량 계정이 셧다운됐죠. 서구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한국이다. 그들은 새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긴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가가 기업이 될 때. 부제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한국. 귀족의 칭호가 면죄부가 되는 나라. AI가 로맨스를 꺾고 조직은 가족을 켰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리우밍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20년 넘게 그쪽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엔 회계사, 밤엔 제소스였습니다. 2023년 11월 국경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눈치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형 연애사기 운영 체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도, 수익 구조, 인력 관리, 교육 매뉴얼까지. 이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회의록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회의록. 제목은 시장 전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서구 시장 경계 상승, 플랫폼 차단 증가, ROI 급락.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신규 타깃 필요, 분석 결과 한국 최적. 왜 한국이었을까요? 회의록은 계속됐습니다. 언어 장벽 낮음, 조선족 인력 활용 가능, 송금 시스템 발달, 가족 문화 강함. 그들은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약점을 찾았죠. 가족애가 가장 강한 약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가족이 더 강하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연인 사칭은 의심을 샀지만 자녀 사칭은 본능을 건드렸죠. 엄마 사고 났어요. 급히 돈이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의록엔 구체적인 숫자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목표 수익 연 50억 달러, 1차 투입 인력 500명, 조선족 비율 80% 이상.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선족 투입 계획서였습니다. 언어는 무기였습니다. 억양은 반가쇠였죠.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조선족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알았습니다. 명절을 알았고 가족 호칭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친구 보증 섰는데. 이런 스크립트가 표준화돼 있었습니다. 대본 콜 수금 풀스택 체계였죠. 더 끔찍한 건 성공률이었습니다. 서구 타깃 대비 3배 높았습니다. 감정 반응 속도 빠름, 송금 결정 시간 단축. 그들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최적화했습니다. 한국인의 가족애를 숫자로 만들었죠. 저는 스크립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상황별로 분류돼 있었죠. 교통사고형, 사기 피해형, 병원 응급형, 경찰 조사형. 각 시나리오마다 3단계 스크립트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1단계 패닉 유도. 엄마 큰일 났어. 어떡해. 2단계 긴급성 강조. 지금 당장 필요해. 안 그러면 3단계 송금 유도. 이 계좌로 보내줘. 시간 없어. 스크립트엔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효율만 있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언어는 무기였다. 억양은 반가쇠였다.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채용 공고였습니다. 월 500만 원 보장, 합법 콜센터, 한국어 가능자 우대. 겉으론 정상적인 일자리 광고였습니다. 면접 첼로그도 있었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숙소 제공됩니다. 비자는요? 회사에서 처리해드립니다. 일이 힘든가요? 고객 상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숙소는 감금실이었죠.
일은 상담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25세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 나왔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여권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보관용이라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계약서는 허가증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15시간 콜을 강요당했습니다. 실패하면 폭행당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였죠. 콜룸 사진도 있었습니다. 책상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책상마다 모니터 2대씩, 감시 카메라가 천장에 빼곡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체크됐습니다. 벽면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목표 1인당 200만 원, 달성률 60% 미만 시 페널티. 사람이 숫자가 됐습니다. 감정이 KPI가 됐죠. 저는 파일 끝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코리아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타깃 전용 매뉴얼이었죠. 한국인은 체면을 중시한다. 경찰 신고를 꺼린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길 싫어한다. 효도의식이 강하다. 부모 사칭 시 성공률 최고. 그들은 문화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본격 가동, 2024년 6월 1차 평가, 2024년 12월 확대 전개. 저는 USB를 꺼내 본부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경보 가족애를 노린다. 답장이 왔습니다. 인터폴에 공유하라. 한국 당국과 직접 연결하라.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민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도요? 이게 끝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두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골랐다.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고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2024년 초 그래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인 실종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1월 12건, 2월 싱푸피아 벌건, 3월 47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귀국 실패자 명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 두절. 태국 입국 기록 없음. 마지막 통화 후 3주 경과. 제 책상엔 파일이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신고서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고 떠났습니다. 한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딸이 해외 취업한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모두 높은 급여를 약속받았습니다. 모두 동남아로 떠났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경보등을 올려야 합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 절차. 그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데 절차는 천천히 움직였죠. 그러던 2024년 4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5세 한국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였습니다. 공식 사인은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달라.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3일 후 사망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사고일 수 있습니까? 저는 현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달라. 이미 처리됐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고로 결론 났다. 증거는요?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였습니다. 너무 짧았죠? 사진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락사라는 결론만 있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가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서 20대 한국인 의문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드렸다. 정부는 뭐 하나? 당장 데려와라. 여론이 끓었습니다. 커뮤니티마다 분노가 넘쳤죠.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자식을 찾아달라. 피켓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뉴스로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5월 피해자 증언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죠. 18시간 강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맞았습니다. 밥을 굶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사흘간 묶여 있었습니다.
증언서엔 사진도 있었습니다. 멍 자국이었습니다. 손목에 상처였습니다. 폭행의 자국이 증거였죠. 한 여성의 증언이 특히 생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거부하면 방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넘었습니다. 30분 만에 잡혔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간 물만 줬습니다. 다시는 시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인터폴에 보냈습니다. 이건 강제 동원입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한국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매일 톱뉴스였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콜센터, 한국인 감금, 강제 노동 증언 잇따라 정부 대책 마련 촉구, 댓글 수가 수천 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당장 구출하라. 우리 세금으로 뭐 하나? 분노가 행동이 됐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터졌습니다. 외교부는 뭐 했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대책. 또 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국민이 기다리지 않았죠. 6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강제 송환 촉구. 사흘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범정부 대책팀 구성, 외교 채널 총동원, 신속 대응 지시.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자료를 공유해달라. 얼마나 필요한가? 전부 다. 언제까지? 지금 당장. 저는 3년치 자료를 보냈습니다. 1,200페이지였습니다. 조직도 범죄단지 좌표, 인력구조, 자금 흐름.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죠. 받았다. 검토하겠다. 얼마나 걸리나? 24시간. 24시간? 우리는 빠르게 움직인다.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때론 한 달도 걸렸죠. 하지만 한국은 24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22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작전 개시한다. 인터폴 루트 공식 개방했다. 이제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시계는 타 국가보다 빠르게 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래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다. 7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터폴 본부였습니다.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경찰, 외교관, 정보원, 의료진까지 포함돼 있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목표는 하나다. 우리 국민을 데려온다. 절차는 필요하면 따른다. 방해되면 만든다. 시간은 없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통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 내일? 문제 있나? 없다. 다만 놀랍다. 한국 팀장이 웃었습니다. 우린 느린 게 익숙하지 않다. 저는 그날 밤 장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죠. 증언서는 법의 문이 아니라 양심의 문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이름이 됐습니다. 분노는 행동이 됐죠. 그리고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새벽 6시 프놈펜 공항이었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90명이 아니었습니다. 50명이었죠. 경찰, 외교관, 의료진, 심리상담사, 법률 전문가까지 완전한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팀장이 악수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공항에서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6시 30분 작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50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지 경찰국장이 물었습니다. 범죄단지 좌표입니다.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지도엔 상세했습니다. 건물 이름, 층수, 출입구,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3년치 정보가 하룻밤에 정리돼 있었죠.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10일 안에 끝냅니다. 10일? 문제 있습니까? 국장이 당황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영장, 허가. 영장은 준비했습니다. 50개 전부. 저는 놀랐습니다. 영장을 50개나 준비했다는 겁니까? 팀장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검토하시죠.
국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합니까? 24시간 전에 처리했습니다. 불가능한데요? 우린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들의 브리핑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팀장이 간트 차트를 띄웠습니다. 1일차 동부 지역 15개소, 2일차 북부 12개소, 3일차 10일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각 팀 편성은 이렇습니다.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5개 팀, 팀당 10명, 진압조, 의료조, 심리조, 법률조, 기록조, 완벽한 분업이었죠. 현지 협조를 요청합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요청이 아닙니다. 그럼 통보입니다. 귀국에 경찰력을 배치해 주십시오. 현지 경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릴 지휘하겠다는 겁니까? 팀장이 답했습니다. 협력입니다. 하지만 주도는 우리가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경찰 간부가 일어섰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합니다.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이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돌려받으면 떠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1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보통은 사흘이 걸렸는데 말이죠. 오후 2시 총리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국 대사가 동행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도울 게 있습니까? 대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인을 송환하십시오. 물론입니다. 절차를 밟으면 절차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50개의 단지 좌표를 드렸습니다. 10일 안에 정리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요청이 아닙니까? 통보입니다. 총리가 뒤로 기댔습니다. 강경하시군요.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부드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보좌관을 봤습니다.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일 드립니다. 한 달은 10일입니다. 더 늦으면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조치요? 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조 프로젝트입니다. 병원 3개소, 도로 5개, 학교 10개. 총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일시정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국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조도 멈춥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입니까?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이냐 원조냐? 한 장의 지도가 도시를 멈췄다면 이 순간 원조의 멈춤이 권력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언론에 나가면 곤란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린 과시에 관심 없습니다. 귀환만 원합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30분 만이었습니다. 외교는 보통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0분 만에 끝냈죠. 저는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조를 정말 중단할 겁니까? 필요하면 합니다. 외교적 파장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외교는 그 다음이죠. 밤 10시 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5개 팀장이 모였습니다. 내일 064뱅 출발합니다. 1팀은 동부, 치유팀은 북부. 임무가 분배됐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의료팀장이 말했습니다. 구출 즉시 건강 체크합니다. 외상, 내상, 심리 상태 전부 기록하죠. 언론 통제는? 기록팀장이 물었습니다. 최소화합니다. 피해자 얼굴 노출 금지, 인터뷰 강요 금지.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성과 홍보는요?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건 쇼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복수 대신 보호를 택했습니다. 과시 대신 존중을 선택했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팀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같이 끝냅시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시작됐습니다. 24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영장 50개, 일정 10일, 면담 30분. 요청이 아니라 작전이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조용한 작전, 큰 변화.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죠. 그들의 방식으로. 다음 날 새벽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해낼 것이라고. 원조의 멈춤이 권력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장 박동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구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7월 16일 새벽 5시 첫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동부 지역 15개 단지였습니다. 1팀이 출발했습니다. 저도 동행했죠. 첫 번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6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진입했습니다. 저희가 뒤따랐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만 남아 있었죠.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서류도 없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보고했습니다. 언제죠? 아마 어젯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한 경찰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낙서가 있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한국이 온다. 떠나라. 이름만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두려움은 최고의 사이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3글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15개 중 8개가 공백이었죠. 팀장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절반이 도주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제 오후부터로 추정됩니다. 루머가 퍼진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도망을 갔다는 겁니까? 루머의 힘이 이렇게 셉니까? 하지만 남은 12개 단지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이었죠. 구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3세 남성이었습니다.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예발.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요? 네, 집에 갑니다. 의료팀이 즉시 검진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체중이 12kg 빠져 있었죠. 바램멍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석 달입니다. 탈출 시도는 2번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그 후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리팀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젠 안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약속합니다. 하루 만에 11명을 구출했습니다. 15개 단지에서였습니다. 예상보다 적었지만 의미는 컸죠.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급선회했죠. 전국 범죄단지 일제 단속 명령.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입니까? 현지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한국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총리가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라고. 국가가 스스로 사업을 부셨습니다. 자가철거였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룻밤에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7월 17일 대규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5,000명이 투입됐습니다. 3개 단지를 동시 진압했죠.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통신을 끊었습니다. 전력 스위치가 내려가자 범죄도 꺼졌습니다. 컴퓨터가 멈췄고 전화가 끊겼죠. 범죄자들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90% 이상이 붕괴됐습니다. 단 이틀 만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 보고해도 안 움직이던 정부가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죠. 같은 날 태국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도주자 차단 작전. 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5,000개 검문소가 설치됐습니다.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조선족, 캄보디아인을 집중 점검했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피해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국에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우린 먼저 보호하고 싶습니다. 국경의 콘크리트가 마음의 경계가 됐습니다. 도피로가 봉쇄됐죠? 7월 18일 라오스가 움직였습니다. 콜센터 12개소 일제 단속, 150명 체포. 같은 날 베트남이 움직였습니다. 불법 사무실 8개소 폐쇄, 중국인 87명 추방. 7월 19일 필리핀이 움직였습니다. 범죄 콜센터 제로 작전 선포,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 7월 20일 말레이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의심 건물 23개소 급습, 자금 계좌 187개 동결. 동남아 전역이 움직였습니다. 도미노였죠. 하나가 무너지자 전부 무너졌습니다.
은신처가 소멸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50개였습니다. 이젠 10개 미만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효과입니다. 한국 효과요? 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각국 경찰 수장들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신속 대응 도입, 범죄 단지 제로 목표, 피해자 우선 원칙 준수, 새 표준이 등장했습니다. 코리아 스탠더드였죠. 7월 21일 가장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금융감독청이 움직였죠. 중국계 자금 특별 감사 실시, 의심 계좌 500개가 동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금 이동이 추적됐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중국계 은행들이 항의했습니다. 범죄 자금 의심,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협조하십시오. 돈의 강을 거슬러 올랐습니다. 자금 동맥을 조였죠. 돈이 멈추면 범죄도 멈춥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자금 세탁 체인을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 콜센터, 태국 환전소, 홍콩, 페이퍼 컴퍼니, 싱가포르 은행. 복잡했지만 추적 가능했죠. 싱가포르가 막으면서 전체 체인이 붕괴됐습니다. 수익이 막혔습니다. 범죄자들이 패닉에 빠졌죠. 내부 챗 로그가 유출됐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싱가포르가 막았다. 다른 루트는? 전부 감시 중이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들도 답이 없었죠. 7월 25일 10일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90% 붕괴, 한국인 32명 구출, 태국 도주자 147명 체포, 국경 봉쇄 유지, 라오스 콜센터 12개소 폐쇄, 87명 송환 협조, 베트남 불법 사무실 8개소 제거, 중국인 87명 추방, 필리핀 23개소 단속, 173명 구출, 말레이시아 계좌 187개 동결, 자금 흐름 차단, 싱가포르 500개 계좌 감사, 자금 세탁 루트 붕괴.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죠. 가족을 만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도미노 효과 한국식 대응의 파급력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름 하나가 질서를 만들었다. 원칙 하나가 영내를 바꿨다. 이건 모델이 될 수 있다. 밤 11시 팀장이 전화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세우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한국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조용함이 아니라 안도의 조용함이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룻밤에 질서가 바뀌었다.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만들었다. 7월 27일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예고 없이 왔죠.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봤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인 자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속는 겁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국민 교육부터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논리였죠.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조롱하는 겁니까? 협조해놓고 이게 뭡니까?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라.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다. 외교 채널을 재조정하겠다. 대사관 협력이 중단됐습니다. 예정된 면담이 취소됐죠. 캄보디아 측이 당황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죠.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사과가 없으면 협력도 없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외교의 단어가 사람을 구하진 않는다는 걸 한국은 알았습니다. 행동이 구한다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다른 전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조정이었습니다. 7월 29일 인터폴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안건은 범죄단지 공동 대응이었죠. 한국이 보고했습니다.
10일 만에 90% 붕괴시켰습니다. 3개 A명을 구출했습니다. 각국과 협력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 쪽이었습니다. 절차를 따랐습니까?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지 정부와 합의했습니까? 통보하고 진행했습니다. 통보요 합의가 아니라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절차는 필요하지만 인질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왜 모릅니까?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도를 냈을 뿐입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느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과격한 접근입니다.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각자 하십시오. 우린 우리 방식으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대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언이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국은 절차 프레임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은 속도 프레임을 지켰죠.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고립되더라도 옳은 일을 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원칙이구나 생각했죠. 8월 1일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뒤늦게였지만 움직였죠. 동남아 범죄단지 소탕 작전 발표. FBI와 국무부가 합동 성명을 냈습니다.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1년이요? 한국은 10일이었는데? 한국 측에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 요청합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정보 공유와 공동 작전입니다. 일정은요? 1년 계획입니다. 너무 깁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또 절차였습니다. 한국이 답했습니다. 3주로 단축하십시오. 아니면 우리끼리 합니다.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3주는 불가능합니다. 우린 10일에 했습니다. 당신들과 우린 다릅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속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됐죠. 결국 미국이 양보했습니다. 3개월로 하겠습니다. 3주입니다. 6주는 어떻습니까? 4주. 최종입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4주 작전이었습니다. 1년에서 4주로 1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미국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국적 협력의 한계였죠. 8월 5일 정보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태국팀이 라오스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트남팀이 캄보디아와 중복 작전을 벌였죠. 왜 공유가 안 됩니까? 보안 레벨이 다릅니다. 조정하십시오. 각국 규정이 다릅니다. 정보는 무리였습니다. 흘러야 했죠. 하지만 누수는 재난이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나섰습니다. 멀티채널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비용은요? 우리가 냅니다. 시간은요? 3일이면 됩니다. 3일 후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출개국이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가 흘렀지만 새지 않았죠. 한 미국 요원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니까? 필요하니까 합니다. 우린 한 달 걸립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빨라집니다.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로였죠. 8월 10일 한 팀원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한 달간 하루 4시간씩 잤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료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건강이 먼저입니다.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팀장이 결단했습니다. 로테이션을 강화합니다. 1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주 1회 휴식 필수. 속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올라갔죠.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였습니다. 후방 시스템이었죠. 8월 12일 귀국자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였습니다. 의료, 심리, 법률 전문가가 상주했죠. 도착 즉시 건강검진, 심리상담 연결, 법률 지원 제공,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언론은요? 차단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인 노출 금지입니다. 성과 홍보는요? 하지 않습니다. 보호가 승리의 이름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린 박수를 원치 않았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귀환만 원했다는 원칙이 지켜졌죠. 한 귀국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가려주셔서.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긴 한국입니다. 우린 보호합니다. 8월 15일 복잡했던 한 달이 정리됐습니다. 조롱도 있었고 절차 논쟁도 있었습니다. 혼선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죠. 하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태도였습니다. 정보는 관리됐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됐죠. 저는 중간평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시험과 원칙 위기 속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외교의 단어가 사람을 구하진 않는다. 행동이 구한다. 절차는 필요하지만 인질은 기다리지 않는다.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보호가 승리의 이름이다. 밤 10시 팀장과 통화했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비난도 많습니다. 옳은 일엔 항상 비난이 따릅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전혀요. 삼비 리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게 국가였죠.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조롱이 왔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차 압박이 왔지만 속도를 냈습니다. 혼선이 왔지만 정리했습니다. 피로가 왔지만 버텼죠. 이게 단단함이었습니다. 흔들림 속 중심이었습니다. 위기 속 원칙이었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보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외교였다. 우린 박수를 원치 않았다. 귀환만 원했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통과하고 있었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8월 18일 새벽 4시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얀마 KK 단지였습니다. 동남아 최대 범죄 거점이었죠.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이 폭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3시간 전에 구출 작전이 있었죠. 한국인 87명이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강철보다 빠른 건 결심이었습니다. 10년간 유지되던 상징이 하룻밤에 사라졌죠. 왜 이제야 했습니까? 제가 미얀마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죠. 전후 항공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선명한 대비였습니다. 메시지가 됐죠. 우린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8월 20일 범죄 조직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한국에 접촉했나?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얼마 제시했나? 500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팀 전체가 거부합니다. 뇌물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뇌물을 줄 손을 잃었습니다. 협상할 테이블이 없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뭘 원합니까? 사람? 그것뿐입니다. 단순함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복잡한 뇌물 루트가 무력화됐습니다. 거대한 자금이 무용지물이 됐죠. 힘은 총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원칙에서 나온다는 걸 봤죠. 8월 22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보통은 대사가 총리실로 갔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제 발언이 부적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대사가 30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없어야 합니다. 권력이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은 사과보다 깊은 신호였죠. 이 소식이 동남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의 무게가 바뀌었습니다. 원칙이 무게를 만들었죠. 8월 25일 동남아 경찰 수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7개국이 참석했죠. 태국 경찰청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신속 대응을 도입하겠습니다. 24시간 내 초동 조치. 베트남 공안부장이 이었습니다. 피해자 우선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구출이 먼저입니다. 필리핀 국가경찰청장도 말했습니다. 거래 거부 정책을 명문화했습니다. 뇌물일체 불응합니다. 원칙이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총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측 자문이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원칙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절차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압박이 오니까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동남아 한국식 정화 드라이브 선언. 코리아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속도, 보호, 거래 거부. 8월 28일 국제사회가 반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연락했습니다. 공동 세미나를 열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물었습니다. 독일은 팀을 보냈고 미국은 보고서를 요청했죠. 한 달 후 반응이 왔습니다. 복제가 어렵습니다. 왜죠? 문화가 다릅니다. 속도에 대한 관점, 원칙에 대한 태도.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독일 팀 보고서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복제할 수 없는 것은 태도였다. 레시피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였다. 영국 담당자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린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6개월은 걸립니다. 한국은요? 72시간이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빠릅니다. 책임자가 결정하면 움직입니다. 9월 1일 국제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모델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보편적이진 않다. 문화적 맥락이 필수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밤 11시 한국 팀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주목받으려 한 게 아닙니다. 목적은 구출이었죠. 겸손하십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박수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확실했죠.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힘은 총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원칙에서 나온다. 뇌물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한국이 있었다. 복제할 수 없는 것은 태도였다. 대반전이었습니다. 총 없는 승리였습니다. 협상 거부의 힘이었죠. 그 힘은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9월 5일 암호화된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범죄 조직 내부망이었죠. 새 타긴 물색 중. 어디? 필리핀 북부. 한국인 있나? 확인 중. 있으면 손 떼라. 왜? 규칙이다. 한국이면 손 떼라. 누가 정했나? 아무도 안 정했다. 다들 안다. 금기어가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세 글자가 불문율이 된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베트남 거는 중단했다. 이유는 한국인 2명 포함. 위험하다. 두려움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협상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험이었죠. 한국을 건드리면 끝이라는 경험. 9월 10일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해줄 수 있나? 영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은 10일 걸렸다던데요. 프랑스인도 연락했습니다. 한국팀과 연결해달라. 우리 정부보다 믿음직스럽다. 독일인도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도 구출해줄 수 있나? 보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외교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죠? 9월 15일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국적 무관 지원 방침. 한국인만 구출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다른 국적을 만나면 함께 구출합니다. 왜죠? 사람이니까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가 퍼졌습니다. 한국 국적 초월 구조 선언. 태국 피해자 23명이 함께 구출됐습니다. 베트남 청년도 필리핀 여성도 마찬가지였죠. 한 태국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해요. 제 나라도 안 온 곳에 한국이 왔어요. 선량한 이들의 존중이 확대됐습니다. 두려움은 범죄자에게, 신뢰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분리였죠. 9월 20일 원조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캄보디아가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중단된 프로젝트를 재개해달라.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범죄 단지 제로 유지. 매 분기 점검합니다. 재발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엄격하십니다. 원칙입니다. 돈은 주지만 범죄는 용납 안 합니다. 원조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였습니다. 병원이 지어졌지만 감시가 붙었죠. 도로가 개통됐지만 점검이 따랐습니다. 원조의 멈춤은 관계의 시작을 다시 썼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칙과 교환하는 거였죠. 라오스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같았습니다. 원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의 교환이었죠. 멈춤은 가장 강한 말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9월 25일 유엔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초국경 범죄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했죠. 코리아 프로토콜 초안입니다. 속도, 보호, 거래 거부. 새 원칙입니다. 첫째, 속도. 72시간 내 초동. 인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둘째, 보호. 피해자 신원 보호, 2차 피해 차단. 셋째, 거래 거부. 뇌물 불응, 로비 차단. 원칙만 협상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회의 후 스빅 개국이 접촉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문을 받고 싶다. 체크리스트가 문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1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K 억제력 작은 나라가 만든 큰 질서였습니다. 나는 25년간 범죄의 얼굴을 봐왔다. 총을 든 자보다 더 위험한 건 원칙이 없는 권력이었다. 한국은 달랐다. 요구 대신 목표를 말했다. 거래 대신 신뢰를 선택했고 과시 대신 보호를 실행했다. 그 단순함이 동남아의 복잡함을 녹였다. 뇌물망이 무력화됐고 권력이 고개를 숙였다. 이건 시작이다. 10년 후 이 대응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20년 후 새로운 리더십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에서 오래간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10월 5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세계가 배우면 됩니다. 우린 숨기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협상이 아닌 원칙, 과시가 아닌 보호, 이게 그들의 방식이었다.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에서 오래간다. 작은 나라가 큰 규칙을 만든다. 25년간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큰 나라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죠. 그 원칙이 사람을 구했고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하죠. 이게 진짜 힘입니다. 한국은 작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았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밝혔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입니다. 원칙은 협상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속도는 태도라는 것. 보호는 외교라는 것. 이 교훈들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질서를 만든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한국. 가능성을 보여줘서, 원칙의 힘을 증명해줘서, 작은 나라가 만든 큰 질서, 한국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교훈,